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너무 귀여워. 아니, 네. 요즘 이거 먹으세요? 너무 귀엽죠? 아니, 어른이신가? 맞아요. 이게 어른이라는 게 뭐냐면 어른과 어린이를 합친 말이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의 동심을 유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어른이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지금까지 즐기시는 어릴 적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학용품 모으기. 어릴 때는 사실 네. 학용품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향수 냄새 나는 이제 지우개. 특이한 거. 그다음에 저도 좋아했어요. 예쁘게 생긴 샤프. 네. 그런 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일 스트레스 받은 문구점에 가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문구류를 사서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동심 하나씩 딱 품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엄빠들도 이 마음 한켠에 동심 품고 계시죠? 그 마음으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자고요. 저는 친할머니입니다. 귀여운 후 하루에 4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4살짜리 여동생은 기저귀를 떼고 대소변을 잘 가려요. 6살인 언니는 기저귀에다만 소변 대변을 보려 합니다. 팬티를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소변이 마려우면 울거나 의자에 앉아 싸버립니다.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봐도 눈물만 그렁그렁하고 화장실 가자는 말에 짜증을 냅니다. 한글도 잘 읽고 피아노도 잘 치고 숫자 놀이도 좋아하는 똑똑한 아이인데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상담 사연은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도착한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6살 손녀딸의 화장실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는데요. 6살이면 기저귀를 떼야 하는 나이인가요? 어떤가요, 그럼요. 교수님? 대부분 대소변 가리기는 18개월부터 시작이 들어서 36개월까지 쭉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변부터 가리고 밤에 소변까지 가리면 완전히 가리는 거거든요. 대충 3돌 좀 되면 거의 가려야 되니까 이 아이는 지금 6살이면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는 팬티를 입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배변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을 보면은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배변은 훈련을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 약간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 소변을 보고 싶으면 이제는 소변 관략근을 꽉 눌러서 소변을 일정 동안 참았다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경학적인 발달. 네. 대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부모들이 기저귀를 보면요, 벌써 예전에는 항상 젖어 있었는데 일정 기간만 이렇게 젖어 있든다든지 대변도 이미 가릴 때쯤 되면은 낮에는 한 번만 딱 봐요. 밤에는 대변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아이들이 훈련 전에 대변을 참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소변을 참고 내보내고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시작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벗겨놓죠. 집에 오면 아예 그 기저귀를 싹 벗겨놓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은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엄마 아빠가 저기 가서 오줌 누네 그럼 다 따라가고 또 어떤 경우 남자애들 아빠가 가르치기도 하고 기저귀를 보면은 이제 일정 기간만 젖어 있고 밤에는 대변도 안 보고 하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런데 몸은 준비가 됐는데 기저귀를 벗으면 막 울고 절대로 안 보고 더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이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왜 거부할까? 무서워서 그럴까? 만약 무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무섭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 이유를 배변 나오는 걸 보게 하면 안 무서워요, 애들이. 보게 하면 그럼요. 오히려 안 무서워요. 왜냐면 그냥 보통 아이들의 두려움이라면 뭐냐면 네. 자기도 모르게 대변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는 살 달래가지고 화장실 바닥에다가 신문지를 깔든지 그래서 배변을 편안하게 보는 그 시각을 보면서 자기 몸에서 뭔가 나오는 거를 보게 하면은 근데 무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기에 앉는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예. 일이라고 느끼게 되는 보통 아이들이 이제 네. 대변 훈련할 때 반창고를 10개씩 바를 그럴 나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되게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그게 다 심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 몸에서 변형돼서 쑥 나오면은 좀 두려워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만져도 보고 하거든 기겁을 하시는데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만지면 기분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안 만져 냄새도 나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나오는 것도 보고 할 정도로 이걸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예민한 아이들도 별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배변을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다들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준비도 안 된 아이를 부모님이 정말 막 미리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또 어린이집에서도 부모 대신에 우리가 배변 훈련 시켜준다. 이 아이가 준비도 안 됐고 또 처음 가서 불안한 아이를 네. 이거 이제 다른 애처럼 배변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가 기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굉장히 배변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네. 그럴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배변 훈련하면은 대소변만 가리는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이가 대소변을 꽉 참았다가 시원하게 보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인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형성이 돼요. 참았다가 네. 시원하게 끝내는 이 느낌을 네. 이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 너무 야단쳐서 네. 억지로 가르치시면 그 정신분석적 이론에 의하면 강박적 성격 장애가 된다. 네. 지나치게 청결벽, 정리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이 두 돌에서 이 네 돌 사이에 대소변 훈련을 할 때 너무 강박적으로 부모가 시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이 시기 때 기분 좋게 네. 대소변 가리기를 시켜야지만 나중에 커서 성격도 대범해진다. 이번엔 조금 더 큰 아이의 고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3 남자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속옷에 변을 살짝 묻힙니다. 기저귀 떼고 줄곧 그랬던 것 같아요. 신호가 오면 화장실에 가라고 하는데 잘 안 지켜져요. 무언가에 몰두하면 참을 때까지 참다가 묻고 나서야 아차 하는 것 같은데 묻은 것 같다 싶으면 계속 뒤를 만지면서 확인합니다.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교수님, 이렇게 아이가 계속 화장실 가는 것을 참는 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신의학적으로 네. 유분증이라는 병입니다. 아이가 배변을 다 가릴 나이가 지나서도 네. 대변을 참다가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팬티에 묻는 거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원인을 뒤지면은 신체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인 이유로 제일 많은 거는 만성 변비. 아이가 만성 변비가 있게 되면 변이 딱딱해지고 그렇다면 그냥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참다 보니까 이게 네. 밀려 나오고 그래서 만성 변비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식이요법을 쓰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변비부터 없애야지 네. 이제 이 유분증을 없앨 수가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이유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변비가 생겨요. 없던 것도. 아이들도 스트레스에 항상 있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배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연의 아이는 너무 안타깝게도 3학년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님은 이제쯤 되니까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걱정하시지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이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배변이 자꾸 묻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자신감 문제가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되지 않았을까. 심리적인 이유도 잡아내시고 신체적인 병은 없는지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이 고통을 없애주셔야지 이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갈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일단은 먼저 심리적인 그 이슈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연스럽게 네.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시키듯이 일정 시간에 왜 안 갔니? 그거 이미 이 아이는 그거를 조절하는 힘 자체가 지금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네가 가서 가라. 그게 불가능합니다. 얘를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화장실 몇 시면 몇 시 가라 이렇게 행동주의 요법이죠. 그거 잘못 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빨리 아이를 도와줘라 하는 중요한 저희들 그 사인이기 때문에 네. 꼭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하시라 그러셔야지. 아이 보고 네가 제 시간에 왜 못 맞춰서 가냐 야단치시면 더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진 교수님께 화장실 문제를 겪는 아이들에 대해 조언 들어보았습니다.
아이의 실수에 함께 마음 졸이며 방법을 찾기 위해 고생하시는 이 부모님 마음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날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모두 지난날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찾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올게요. 괜찮아? 부모 상담소.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에 빠지셨다고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